안녕하세요, 밀떡튜브입니다. 오늘은 아시아 군사력 순위 탑10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지극히 저의 개인적인 의견이니 재미로만 봐주시길 바랍니다. 우선 사실상 유럽 국가라고 볼 수 있는 러시아와 오세아니아에 속해 있는 호주는 명단에서 제외했는데요. 또한 비대칭 전력은 제외하고 오직 재래식 전력으로만 평가했으니 이 점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10위는 북한입니다. 세계적인 최빈국 중 하나지만 얼마 안되는 예산을 국방비에 쏟아부어 아직까진 이 순위권에 들 수 있었습니다. 북한군은 대부분의 무기들이 40-50년은 좋게 넘어 노후화가 매우 심각합니다. 하지만 그걸 압도적인 물량으로 메꾸며 이는 북한 6해공3군의 공통적인 특징입니다. 그러나 노후화가 매우 심각한 반면 처참한 경제 상황 때문에 무기 도입을 할 수 없는데요. 그래서 시간이 흐를수록 오히려 전력이 퇴화하고 있어 가까운 미래에 빠르게 성장하고 있는 동남아 국가들에게 자리를 내줄 가능성이 큽니다. 9위는 싱가포르입니다. 작은 고추가 더 맵다. 싱가포르군을 표현하기에 이보다 적절한 표현은 없습니다. 면적이 무려 서울보다 조금 큰 수준인데 경제도 나름 튼튼하며 군사력은 동남아 최강급에 속합니다. 특히 공군은 아시아에서도 중상위권에 속하며 한국도 무시할 수 없는 수준인데요. 심지어 한국도 4대를 보유 중인 공중급유기를 8대씩이나 운용하고 있습니다. 또한 육군은 레오파르트2 전차, 해군은 포미더블급 준 이지스함, 스웨덴제 고틀란트급 잠수함을 보유하고 있습니다. 참고로 싱가포르는 영토가 너무 작아 어떤 국가가 침공해도 당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방어는 깔끔하게 포기하고 대신 적국 영토를 점령하는 방식으로 더 큰 피해를 강요해 휴전 혹은 종전을 이끄는 전략을 택했습니다. 8위는 사우디아라비아입니다. 터키, 이스라엘, 이란과 함께 서아시아의 군사 강국으로 국방비가 2020년 기준 83조 원으로 무려 세계 3위에 해당합니다. 이들이 보유한 전력을 간단하게 살펴보면 육군의 M1A2 전차와 아파치 공격 헬기, 공군은 265대의 F-15와 21대의 공중급유기를 보유하고 있습니다. 사우디는 넘쳐나는 오일머니로 미국과 유럽에 최신 무기들을 대량 도입하기 때문에 전력만 보면 어째서 사우디가 8위밖에 안하지? 라는 의문이 드실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들은 예멘 내전에 개입했다가 국가도 아닌 후티 반군에게 지속적인 전력 손실과 함께 패전을 거듭하며 심지어 자국 영토까지 침공당했는데요. 이쯤 되면 사우디군의 기량과 작전 능력을 의심할 수밖에 없습니다. 7위는 이란입니다. 이란은 터키, 이스라엘과 함께 서아시아의 전통적인 군사 강국인데요. 물론 재래식 전력은 6해공 가릴 것 없이 미국의 제재 때문에 무기 도입이 힘들어 대부분 양은 많지만 구식이고 노후화가 심각해 전력 저하가 우려됩니다. 하지만 이란군의 진가는 풍부한 실전 경험과 더불어 군 수뇌부라고 생각합니다. 이란 이라크 전쟁을 포함해 80년대 전장을 누볐던 당시 베테랑 청년 장교들은 현재 이란군의 핵심 장성들에 포진되어 있습니다. 무엇보다 네로라 하는 군사 강국 중 이런 지휘부를 보유한 국가는 이란을 포함해 미국, 이스라엘 정도밖에 존재하지 않으며 미국이 가장 경계하는 부분입니다. 6위는 이스라엘입니다. 터키와 서아시아 최강을 두고 다툴 정도로 강한 군사력을 보유했습니다. 특히 이들의 실전 경험은 가히 미국에 버금갈 정도이며 시가전에서는 미국보다도 우위라고 평가받습니다. 무엇보다 이스라엘 공군은 아시아뿐만 아니라 세계에서도 손꼽히는 전력을 보유했으며 조종사들의 기량 또한 세계 최고 수준인 것은 매우 유명합니다. 5위는 터키입니다. 군사력뿐만 아니라 종합적인 국력에선 감히 서아시아 최강국이라고 해도 과언이 아닐 것 같습니다. 참고로 터키는 냉전 때부터 전통적인 군사 강국이었는데요. 그 이유는 당장 주변 국가부터 앙숙 그리스와 내전 중인 이라크를 필두로 적성국 러시아, 이란이 포진해 있으며 멀지 않은 곳에 이스라엘까지 존재합니다. 이런 최악의 안보 상황 때문에 거대한 군대를 유지할 수밖에 없습니다. 또한 의외로 군사력뿐만 아니라 경제 구조 등 여러 부분에서 80-90년대 한국과 비슷해 한국의 하위 호환이라는 평가도 많습니다. 4위는 한국입니다. 한국은 현재 북한과 전쟁이 끝나지 않은 휴전 상태이며 주변 강대국들인 일본, 중국, 러시아에 둘러싸여 있기 때문에 좋든 싫든 강한 군사력을 유지해야 합니다. 특히 한국은 세계 4위를 두고 인도와 다툴 정도로 강한 육군을 보유하고 있으며 해군과 공군 또한 세계 10위 안에 들어갈 정도로 강한 전력을 유지하고 있습니다. 현재 한국군을 상대로 확실하게 전쟁에서 승리할 수 있는 국가는 초강대국인 미국과 그에 준하는 중국, 러시아를 포함해 5손가락 안에 꼽습니다. 3위는 일본입니다. 일본은 아직까진 정식 군대가 없으며 자위대가 그 역할을 대신하는데요. 또한 일본은 수십 년 전부터 세계 3, 4위권의 막강한 해군을 보유한 해군 강국이며 공군 또한 아시아에서 중국, 인도 다음 가는 전력을 보유한다고 평가받습니다. 2위는 인도입니다. 인도는 6해공3군 모두 세계 5위 안에 들 정도로 세계적인 군사 강국입니다. 의외로 잘 알려지지 않았지만 인도는 전통적인 해군 강국이며 아시아 최초의 항모 운용국으로
강국으로 수많은 실전 경험과 수십 년의 노하우를 자랑합니다. 참고로 인도는 외국에서 무기를 도입할 때 기존엔 90% 이상을 러시아에서 도입했는데요. 하지만 러시아의 도를 넘은 갑질로 최근엔 서방 세계로 눈을 돌렸으며 특히 한국과도 밀접한 교류가 진행 중입니다. 1위는 중국입니다. 사실 중국은 80년대까지만 해도 이렇게 압도적인 전력은 아니었습니다. 하지만 90년대부터 경제가 폭발적으로 성장하면서 군사력 또한 그에 비례하게 팽창해 지금에 이르렀습니다. 참고로 중국군은 어떤 분야든 순위를 매길 때 대부분 3위라는 숫자가 빠질 수 없습니다. 군사력 3위, 육해 공군 전부 3위, 미사일 전력 3위, 핵전력 3위로 항상 그 앞에는 미국, 러시아가 존재하는 게 법칙입니다. 하지만 최근 서방의 경제 제재로 러시아의 군사력 증강이 주춤하면서 늦어도 20년 내에 중국이 그 자리를 차지할 거란 의견을 제시하는 전문가들이 많습니다. 오늘은 이렇게 아시아 군사력 순위를 알아봤는데요. 영상이 유익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한 번씩 부탁드릴게요.